여 변호사님. 네. 지금 30일 날 네. 개원하자마자 각 당이 1호 법안이라는 걸 냅니다. 민주당은 2개를 냈어요. 하나는 거부권이 행사돼갖고 의결해서 네.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 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했는데 그 부모들이 좀 쓰지 말아달라 제발 좀 그 얘기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그래서 피해자는 생각을 안 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그거도고 또 하나는 민생유기 극복 특별법 이거 25만 원씩 주자 그 얘기입니다. 민생 뭐 지원금으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에보다 훨씬 계약이 됐더라고요. 계약 정도가 아닙니다. 계약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든가 행정부의 예산 뭐 편성권까지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법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그 행정 권력까지 예. 다 행사하겠다는 그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건데 입법부가 행사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겠다는 그렇죠. 거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겠다는 건 이재명 진짜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예. 정말 지금 그 이런 입법을 통해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네. 이게 행정부가 할 일까지도 전부 다 국회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뭐 보면. 처분적 입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법으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법으로 거예요. 다 만드는데. 거부권 행사하니까 아예 또 법으로 만들고 그러겠다는 근데 거예요. 그 법도 결국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 대상이니까 대상이죠. 안 되는데 그 결국은 이렇게 무리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예. 이 명분 쌓기가 아니냐. 예, 그렇죠. 그 해병대원 특검법 말입니다. 예. 그게 더 계약된 게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그래도 대한변협 회장이 예, 변협에서 4명을 4명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 2명을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해가지고 대통령 그 중에 1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변협 추천조차도 없애버리고 그다음 저기 더불어민주당 1명, 그다음 교섭단체도 아닌 조국당의 1명. 거기도 1명. 이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대한변협 왜 이랬냐를 보니까 대한변협 회장이 사실은 약간의 좀 보수 쪽입니다. 지금 회장이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예. 대한변협에서 4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보수 쪽 2명, 진보 민변 성향 한 2명 2명.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명을 자기들이 올리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못 믿겠다는 그래도 거예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대한변협 회장한테 그걸 줬는데 그것마저도 박탈하겠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특검이라는 건 있죠. 지금 현재의 수사기관의 어떤 공정성에 불신을 갈 때 못 믿겠다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 공정성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람이나 야권의 사람으로 해버리면은 야권의 어떤 추천에 의한 그 특검은 아무래도 야권 쪽 사람일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 민변 출신 뭐 그러겠죠. 뭐 이쪽에 그 법원 같으면 법원에서 그 인권법 연구회라는 이 출신 사람이 변호사인 사람들 이런 사람 하겠죠. 그러면 이 공정성을 자기들은 공정성이 있다지만 자기들의 공정성이지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나빠졌고 그다음 민생지원법도 그 전에도 그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을 안 하면은 연장자 하겠다. 당연히 그냥 특검을 하는 걸로. 이게 진짜 이거 우리나라가 무슨 어디 히틀러 무슨 법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입법 독재거든요. 입법 독재, 입법 폭주고. 이게 국회가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고, 나치는 뭐, 나치당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 이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25만 원. 35만 원부터 차별화하고. 그것도 엊그저께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서 정부에서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수용하겠다. 이거 싹 없애버리면 전부 다 하되 25만 원부터 35만 원 사이에 올리고 그다음 이걸 진짜 말씀하신 처분적 입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원래 예산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 집행은 또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은 전부 다 그냥 행정부는 기계적으로 돈 계산하고 예산 그 어디 예비비
사오든지 예. 추경 예산 편성해서 하든지 하고 이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는 예. 그러니까 하수인의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상권 분립의 정신에 정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회도 있지만은 나라 살림을 살아야 되는 책임 주체는 행정부입니다. 예. 행정부가 그 세수가 얼마 들어올까, 예. 그다음 어디에 쓰일까 다 계산해가지고 예산 짜가지고 하는 건데 국회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 돈을 갖다가 지급하라는 거예요. 행정부 보고 돈 어디서 나든지 이재명 대표 개인 돈으로 준다면 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장동에서 돈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지만 저수지에 저수지 어디 있으면은 그거 그 돈으로 한다면 그 돈 좀 빼가지고 예. 이렇게 근데 나눠준다면 이거는 좋죠. 국민 세금입니다. 세금이죠. 예, 세금은 항상 행정부와 이게 국회가 그래 국회는 견제 역할, 그다음 행정부는 그걸 짜는 그러니까 편성하는 역할. 예. 그 편성이 잘못됐나를 감시하는 게 국회인데. 그럼요. 지금 편성까지도 국회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해버리겠다는 결국은.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22대 국회는 21대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의총을 했잖아요. 그 로텐드 홀에서 그리고 와샤와샤 했는데 몽골 기병처럼 개혁 속도전을 벌이겠다.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그 몽골 이재명 기병. 대표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민주국가 자기가 뭐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뭐 한 거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법치국가 민주국가인데 예. 여기서 몽골 기병은 있죠. 아시잖아요. 예. 징기스칸에 예. 초토화시키고 그 몽골 기병이 있죠. 제일 한 역할이 점령지를 있죠. 완전히 불 싸질러가 초토화시킵니다. 예. 왜냐하면 반항 의지를 꺾겠다. 예. 지금 몽골 기병처럼 한 말이 그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얘기죠. 행동은 그거예요. 아예 이제 국민의힘 108석 어쩌고 저쩌고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불 예. 질러 가지고. 예. 그다음 그 몽골 기병들이 학살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했죠. 예. 그냥 왜냐하면은 항복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걸 봤지. 어린 애까지 다 예. 죽여버려. 뭐 부녀자들 뭐 어떤 성폭행하지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몽골 기병들이 이 하는 건 있죠. 타협 조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말 안 들으면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목숨을 부지하려면은 우리한테 항복하고 안 그러면 초토화 시킨다는 거니까 국회라는 장이 어떤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고 예.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우린 너희들 없는 걸. 그러니까 무슨 투명 인간으로 하고 투명 의원이죠. 음. 앞으로 그 국민의힘은 투명 의원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192명이지. 192석의 국회가 되는 거죠. 예. 이 300석의 국회가 아니고. 예, 192석 국회를 그래서 운영하겠다. 몽골 기병 말을 꺼낸 거 보니 섬찟하더라고요. 저는. 예, 섬찟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더 웃깁니다.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인데 그 네 가지입니다. 그 왜 특검법은 법률과 헌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들어낸 게 첫째는 고발 사주 의혹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위원장이 관여되어 있다. 근데 고발 사주 의혹에는 관여가 없어요. 그냥 예.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게 이제 손준성 예.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한테 얘기해갖고 국민의힘한테 고발을 하도록 했다. 그게 예. 전체적이고 단지 한동훈은 그때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관여된 것 아니냐 이야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윤석열 징계 예. 그 기소 해가지고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예. 예.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이렇게 그 공소 검사를 교체를 해버렸다 예,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도록 그걸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동훈 그 자녀 있지 않습니까? 예. 딸. 고모 이모 논문 대필로 논문 대피로 무슨 케냐에 무슨 작가가 썼다는 그 논문 대피로 그건데 이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그것을 어디 조국처럼 대학 입시라든가 거기에 활용했다면 그것도 뭐 업무 방해죄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이제 당시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왔을 때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다.
그러니까 네 개 다 말도 안 되는, 전혀 예. 이런 법안을 내놓고 이건 보복 법안 뭐 아닙니까? 보복 법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징역 2년 받고 또 딸 딸그 조민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되고 그러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당해봐라. 나 똑같이 내 그때 심정을 알 것이냐.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조국 당이 그 교섭단체도 안 되고 예. 이랬지만 존재 이의를 드러내야지. 그럼요. 그다음 조국도 지금 뭐 아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위한 그 포석이라 그러는데 지금 조국도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은 대선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동상이몽인 게 윤석열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는 같은 이해관계지만은 5월 동주죠. 5월 동주지만 이게 2027년 대선을 향해서는 있죠. 동상이몽이죠. 네. 지금 조국은 이재명 빨리 그 좀 선거법 위반 이런 거 그다음에 깜빵이 들어가 감방까지는 안 되더라도 벌금 한 100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대선 못 나오게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이재명은 조국 빨리 2년 그 대법원 지금 가 있지만 그 확정되면 좋겠다. 지금 그 생각인데 둘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자기 대선 나가는데 결국은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조국당 이거 뭐 존재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계속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 조국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네 가지 사유 이게 사실은 조국 어제 안 그래도 저희들 모교 총동창회 나갔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가 60명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법조인,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죠. 40회 조국 나오니까 40회, 제가 35회인데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거리더라고요. 그 법대 동창들이 한 10회부터 쭉 제가 35회인데 쭉 나왔는데 그 정도로 조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 생각이 워낙 다양한데 조국으로서는 우선 자기가 대권 후보라는 인식을 줘야지 어떤 대법원 판결에서도 아까 우리 사법 어떤 방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국은 자기가 대선 후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때 어떤 대법원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지금 자기들도 검토해보면 말도 안 되겠지만 1호 법안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 건데 정말 이 특검이란 게 너무 희화됐고 진짜 웃기는 게 돼버렸어요 지금 특검이. 개나 소나 뭐 다 특검이에요. 아마 오늘 고기선 저하고 이야기한 거 이것도 특검 대상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렇죠. 그 해병대원 특검인가? 거기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을 가한 거 아니냐.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들어간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공수처를. 공수처는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하에 있으니까 혹시 외압 가했을 거다. 최상병 외압 가했다고 자기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걸리면은 전부 특검이에요. 하여튼 특검 공화국입니다. 어쨌든 21대 국회도 우리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22대는 정말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작하는 거 보면은 누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뭐 이러던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대만은 국회 보니까 난장판이 돼요. 치고받고 막 그러던데 차라리 저는 그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대만 국회는 그래도 서로 싸우니까 되는데 이건 싸울 수도 없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의사일정 방해하면 처벌받는 나경원 의원도 지금 그렇게 지금 걸려있고. 국회 선진화법. 원래는 정말 여야가 타협을 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라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족쇄가 되어버려. 다수당의 횡포를 눈 뜨고 뻔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만처럼 몸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막기라도 해가지고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다수당 횡포를 갖다가 방관할 수밖에 없는. 저는 육탄전을 벌여갖고 많이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겠다고 하는 다 처벌받으니까요. 금배지 날아가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는 퇴장하는 게 최고 전술이에요. 나와서 성명 하나 발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이게 대수를 거듭할수록 21대 거듭할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인가 어디 인터뷰에서 그렇대요. 자기가 정말 대화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라고
자기가 원내대표 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이 돼가지고 정말 참담하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국회 선진화법 좋은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민영배 위장 탈당이라든가 그런 그거 거 잘못된 다 거 인정하면서도 뭐 법안에 뭐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에 대해서 있죠. 민주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적법 절차 아닙니까? 예. 그런 걸 갖다가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다수당이 어떤 그 횡포를 부릴 때나 이 헌법재판소가 있죠.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오래돼 버린 법안이 시행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헌법재판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줘야지 이런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법원도 재판이 완전히 그냥 늦어지고 헌법재판소도 뭐 언제 이번에 뭐 그 우리 검사 탄핵 기각 나왔지만은 엄청나게 늦어지니까 이게 그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걸 헌법재판소가 저는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헌재뿐만 아니라 이 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이런 정치적 판결을 내리면서 정말 이 정치의 난장판을 오히려 조장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